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레이 군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25일이고요. 지금 현재 11시입니다. 자, 1강과 2강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강에서는 제가 상한가 분석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상한가 분석 매매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2강입니다. 이제 오늘은 3강에서는 이 가온전선에 대해서 실제 이 가온전선 어떻게 분석을 했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거래량과 캔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하면서 실제 이제 분석의 노하우를 제가 녹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이평선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평선을 제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평선을 제거했고요. 자, 이날 그 녹색 화살표가 이제 상한가가 발생한 날입니다. 상한가 발생한 날인데, 자, 상한가 발생한 날, 밑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죠. 상한가 발생을 한 날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아주 적죠, 그죠? 거래량이 적었다는 얘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한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한가 형태의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이런 모양은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일 겁니다. 상한가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분석 매매의 종목으로 이제 캡처가 됐겠고요. 당연히 이 종목을 추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단타는 상한가 다음날 3분봉이 생기고 3분봉을 보고 매매를 결정한다고. 요게 이제 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한가 모양을 보면 이게 상한가 모양이죠. 상한가 모양을 보면 장 후반에 갑자기 밀어 올렸죠. 그죠? 장 후반에 갑자기 밀어 올렸으니까 SU 타입이 됩니다. 그죠? 상한가 모양에서 SU 타입으로. SU 타입은 어저께 좀 SU 타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봉 첫봉입니다. 그러니까 3분봉의 첫봉이 이렇게 3분봉이 첫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매매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3분봉이 만들어지고 이제 매매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우선 참고적으로 전날 이 상한가가 만들어진 날이죠. 상한가가 발생한 날, 이날이 되겠죠. 이날 이제 미리 발생했으니까 이날 이제 저는 이제 주변 분석을 해놓습니다. 주변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놓냐면, 자,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상방으로 봐야 상방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어떤 겁니까? 상승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는 매수할 부분도 없을 뿐더러 매수해도 음봉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타가 어려운 겁니다. 당일 단타가 어려운 거죠.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항상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매물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하고요. 그러면 매물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매물대 그리면 지지와 저항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됐겠고요. 또 여기에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있겠고요. 향후 이 주식은 상승을 하려면 이 부분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거래량이 상당히 높죠. 많이 있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의 폭은 뭐, 최대 뭐 6만 1,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물려있던 사람들은 올라오면 본전 심리가 생기니까 이제 매도하겠죠. 자, 이건 기초적인 사항이라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매물대죠. 이 부분. 왜냐하면 내려와서 저가를 형성을 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할 때 계속 부딪히죠. 부딪혀 상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당일날 시가가 5%, 그 다음에 종가가 16%. 근데 요게 3분봉 하나입니다. 하나가 5%에서 갭이 시작을 해서 5%에서 6% 정도에서 갭이 시작을 해서 갭의 위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갭이 5% 발생을 하고 3분 동안에 이게 여기 짧게 보이지만 실제 11%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3분 동안에 11%가 상승하면서 곧바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분봉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23만 주입니다. 23만 6천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면 전일 거래량도 파악을 해놔야 되겠죠. 당연히 전일 이 상한가를 만들 때 하루 종일 거래됐던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25만 주입니다. 25만 5천 주입니다. 25만 5천 주가 거래가 됐는데 다음날 3분봉 하나가 23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에 들어간 돈과 거의 만약에 이것을 계속 매수했다면 거래에 들어간 돈이 거의 비슷한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돈이나 이제 똑같은 거니까,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상한가를 만들 때 들어간, 형성했던 거래량만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5에서 11%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딱 되면 이제 그 수치가 나오죠. 시가가 46,450원, 46,450원. 그래서 일봉에다가 한번 그려봅니다. 46,450.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일단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해야 되니까 당일날 이제 거래가 되는 당일날의 이 얘기를 실전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46,450원. 이제 대충 그려봅니다. 빠르게 걸어야 되니까 46,450이면 450원이면 막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종가가 얼마였냐면 고가가 5만 1,000원으로 끝났죠. 그래서 5만 1,000원. 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좀 지워놔 버리고요. 자, 5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분봉 첫봉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을 어제 거래량만큼을 하루 종일의 거래량만큼을 터뜨리고 3분봉이 형성이 됐으니까 거래가 이만큼 올라왔겠죠. 그죠? 거의 요 거래량만큼 올라와서 거래량이 표시가 돼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터졌던 거래량만큼 3분봉 하나에서 거의 비슷하게 터졌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과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누가 끌어올렸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가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또 여기 매물대라고 그랬죠. 매물대 중간 부분 아닙니까? 매물대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3분봉이 형성이 됐으니까 매물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매도 욕구를 강하게 느끼겠죠.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줬으니까요. 수익은 뭐 크게는 거의 뭐 12% 또는 뭐 30%까지도 이렇게 상한가가 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30%까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시가가 시작을 하면 높은 데서 시작을 하면 이제 매도하려고 클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매도 준비를 딱 하고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올라오기만 해라. 바로 매도하겠다. 이게 여기서 올라와서 약하면 이제 갭이 여기까지 떠 있으니까 갭을 떠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상한가를 가고 이제 내려가는구나.
본전 가까이 왔다가 죽으니까 요 부분에 있던 요 특히 요 선상에 걸려 있던 사람들은 거의 매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갭이 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5% 정도에서 내려오면 이제 매도할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3분봉이 시가가 딱 형성이 되고 이렇게 매도가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밑에 아랫꼬리가 없잖아요. 아랫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누군가 이 가격에서 밑으로 아래 가격에 매도가 없이 바로 11%를 직방으로 바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 거래량이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그죠? 어제 하루 종일 터졌던 거래량만큼을 터트리면서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밀어 올린 것은 누가 밀어 올렸겠습니까? 당연히 이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밀어 올렸겠죠. 돈을 들여서. 자, 이렇게 급하게 이제 이런 캔들을 만드니까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니까 자, 3분 동안에 빠르게 오르니까 여기서 매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매도 안 할 테고 여기도 매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일부는 여기 왔으니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거의 수익 내지는 본전을 준 겁니다. 가장 많이 물려져 있는 이 지역에서 본전 내지는 수익을 여기까지 준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빨리 올린 것은 세력이 올렸다. 세력이 올렸다. 빠르게 올렸다. 그래서 매도할 사람들은 많은데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봉 이후에 이 3분봉입니다. 봉 이후에 약간의 하락만 생겨도 매도할 사람들은 엄청 많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실현에 나설 테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본전이나 수익을 줬다가 다시 하락을 하니까 기간이 꽤 걸렸죠.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5달 만에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매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봉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할 수 없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돈을 밀어놓고, 그러니까 자금을 밀어놓고, 이렇게 만든 것이 세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력이 어제만큼을 여기에서 쏟아붓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내리면 이제 매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더 주식을 주가를 밀어 올려서 상한가로 빠르게 간다면, 이 상한가를 빠르게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죄다, 모두 다 안 팔고 있겠죠. 만약에 상한가가 여기니까 상한가로 당일날 그냥 빠르게 밀어 올렸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안 팔을 겁니다. 급하게 밀어 올리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3분봉을 만들고 세력이 바보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매물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밀어 올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올리는데도 어제만큼의 거래량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상을 좀 더 돈을 들여서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16%가 오른 거라 15%만 오르면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한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에 또 장대 항공을 쭉 뽑아서 올라가면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올린 다음에 분명히 세력은 자기들의 돈의 어떠한 그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가를 당연히 뺄 겁니다. 당연히 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매도로 몰아가서 주식을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뭐냐면, 자, 그냥 가면 보내준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보내준다고. 여기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돈을 본격적으로 썼던 이 자리, 여기서부터 돈을 썼죠.
이 자리 부근이나 또는 이 캔들 안에서 지지를 만들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으면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또 여기에 차익 욕구를 느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충분히 나와주고 그 매도를 다 받아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또는 익절 물량을 받아서 돌아서는 모습이 있다면 매수에 가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올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물량을 좀 더 받고 가려고 하는 의도나 아니면 더 뽑아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로 가는 경우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죠. 못 따라가니까 추격 매수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니까 이제 매매를 안 합니다. 이제 주가가 내려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높은 지역에 갔다가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VI가 걸리고 상승을 안 하니까 주가가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매도가 있었죠. 그럼 이 많은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세력이 이 물량도 다 걷어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매도 물량이 크니까 아직 매도 물량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가 없어요. 대기입니다. 자, 지금도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죠. 그죠? 어저께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거래에서 최대 거래량보다도 아직도 매도가 많아요.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는 것은 바보죠. 왜 바보입니까? 이렇게 매도 세력이 큰데 받아야 될 매도 물량이 많은데 여기서 매수합니까? 더 빼겠죠. 당연히. 아니면 여기서 더 지지를 하고 시간을 쭉 끌은 다음에 돌이켜서 돌려 세우면서 상승을 하겠죠.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분봉이 생겼는데 이 3분봉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봉이 됩니다.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당일날에 매수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하염없이 내려가죠. 거래량도 큽니다. 매수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하나 딸랑 있었는데 요거 갖고는 여기서부터 매도한 물량들을 다 받으면서 좀 더 저가에 받아야 되는데 이 매도 강도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매도 거래량을 보면 얼마가 거래가 됐냐면 거의 58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엄청난 양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전날 거래량은 25만 주인데 전날 거래량이 25만 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매도에 들어간 거래량이 거의 6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매도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매도량이 아직도 많다, 잦아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가 없고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날은 세력은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 올려서 매수를 하고요. 과다한 거래량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과정이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면, 거래량을 적게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면 매수해 볼 만합니다. 눌림 강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매수선이 T라인이 되겠죠. T라인, 상한가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매수선이 되겠죠. 근데 이건 T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점에서 매도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력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나왔죠. U라인에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켜놓고 흘러내려서 여기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제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하락 쪽으로 기조를 잡는다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또 매도를 하겠죠. 매도가 많아지는 구간입니다. 이 상한가 부분에 오면요. 여기에 오면. 자, 근데 이 상한가 부분에서 반등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한가 부분에서 왜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매수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상한가를 만든 세력은 거래량이 얼마 없죠. 250만 주 정도만 돈을 투자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주가는 이미 고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죠. 고점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이런 과정들이 물량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매수를 안 했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세력이 이제 길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는 겁니다. 이 세력이, 이 상한가를 만들 때 작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조막손이기 때문에 빨리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올린 다음에 이 올리는 과정도 사실은 자기들의 자전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가창에 물량을 많이 매도를 걸어 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큰 돈으로 매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는 거고요. 늘려놓고 여기서부터 매도를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과 함께 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겼으니까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더 이상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도 있는 거래량이죠. 다시 얘기해서 고점에서 저점에서 상한가를 만들 때에 들어간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고가에서 터졌다는 것은 조막손이라면 만약에 이 만든 세력이 매도를 했어도 충분히 매도한 물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상한가 라인에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등을 해도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가 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답이 좀 명료해졌죠? 이제 3분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매수하고 어떤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 경우는 매수하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3분봉이 이런 형태로 펼쳐지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거의 10중 8구는 다 내립니다. 그리고 U라인에서 반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빠졌죠. 그죠? 근데 빠질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빠지다가요, 흥분을 하다가, 자, 보세요. 오후 1시까지 횡보를 합니다. 오후 1시까지 횡보를 해요. 이 정도 1시까지 횡보를 하면 후반부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를 밀어 올린다고 해도 같이 밀어 올릴 밀어 올릴 사람들도 없을 테고, 또 매도하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쭉 지연이 돼 버리면 대부분 이런 주식들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 매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충분한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면 여기서는 매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거래량이 나오죠.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일봉에서의 매물대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또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망 매물로 이렇게 투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됐습니다. 매수할 구간이 없어요. 투매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할 구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세력의 매도였다면 끝난 거죠. 그냥 상한가 만들고 빠르게 매도하고 끝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상한가는 높은 곳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그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네, 어저께 이 강의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상한가가 매도였느냐, 매도는 아니었다. 뭐냐, 매집 과정이 아니죠. 그죠? 바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를 높은 곳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왜 3분봉의 위치가 높은 곳으로 부양했기 때문에, 또 상한가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갔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11%가 상승해서 16%부터
이제 음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가 매도냐, 아니면 고가에서 더 매집해로 갔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고가 매도로 본 겁니다. 매도로 보고,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다만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고가 매집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열어놓고 봤을 때, 당일날 3분봉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경로에 의해서 이제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매수할 수 없는 거고요. 주가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덮어놓겠죠.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요. 이걸 매도로 봤으니까 끝났다라고 보고 덮어놓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봉이 형성된 거를 보면, 자, 이렇게 계속 내려가죠. 그죠? 이제 끝났다라고 봤으니까 이제 매매를 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자, 이날입니다. 이날 갑자기 거래량이 270만 주가 폭증을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량보다도 상한가 만들 때 거래량 25만 5천 주보다도 훨씬 많은 10배에 가까운 거래량으로 270만 주, 10배 이상의 거래량으로 양봉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세력은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다 감싸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 부분까지 만들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양봉이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들이 매도했다라고 하는 부분, 매도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엄청난 거래량을 밀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판단했던 거하고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반대가 됐냐면, 여기서 터트린 거래량과 이렇게 하락의 과정은 이 주식을 더 매집하는 과정이었다. 고가로 밀어올려서 고가에서 매집할 부분이 높은 데서 매집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매집을 했죠. 그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러니까 3분봉에서 많은 거래량으로 한 방에 밀어 올렸던 그 거래도 사실은 매집 거래량입니다. 진짜 그런가라고 이 3분봉이 밀어 올릴 때의 과정을 3분봉이 형성됐던 이 부분을 바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물대, 아까 매물대라고 얘기했었죠. 매물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량이 많이 나올 곳이죠. 그래서 세력은 갑자기 물론 호재가 떴으니까 당연히 뭐 상한가 호재를 동반하는 거니까 호재가 떴으니까 상한가를 빠르게 만들고 높이 올라가서 이런 과정이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거죠. 세력은 여기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많이 매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매집을 하려다 보니까 더 횡보를 하면서 그냥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해서 주식을 채워서 자기들이 매집을 했으면 좋은데 호재가 터지는 바람에 빨리 매집할 이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고 위에서 급하게 3분봉을 만들고 급격히 내려온 거죠. 이거 하루 변동성을 보면 16%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거의 21% 가까이 변동성이 생긴 거죠. 21%의 변동성을 주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세력은 지금 현재 이 자기들이 매집한 물량이 없으니까 매집하려면 쉽게 매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쉽게 매집할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매물대에서 매집을 해야 여기서 내놓을 거 아닙니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린 다음에 가차없이 내린 겁니다. 자, 가차없이 이렇게 내릴 때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겠습니까? 새로운 개인이 이런 그림을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3분봉 모양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부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입을 방지하고
자기들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다 쓸어 담은 겁니다. 여기서. 쓸어 담고 이제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안 팔았던 사람들, 여기서 안 팔았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여기서 밀어 올리면서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밀어 올릴 때 어떻겠습니까? 이 밀어 올릴 적에는 여기 있는 물량들을 받아가려고 하는 액션의 차트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날이냐면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 모르겠지만 15일 날 분봉입니다. 자, 보세요. 상승을 할 때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겁을 많이 주고 하락을 하죠.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매집했던 부분 그 이하로 잘 내리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을 봐서도 매집에 가까운 모양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날 생겼던 3분 모양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들은 대부분 매집에 쓰이는 봉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 상한가를 만든 날부터 이날까지의 물량들은 이만큼의 물량은 전부 세력이 가져간 것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얘가 이 세력이 많은 물량을 받은 곳이 높은 곳에서 받아서 높은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의 본전 내지는 수익을 주고 받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익을 주고 물량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받을 때 낮은 가격에서 받기 시작을 하면 오랫동안 횡보를 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높은 가격에서 수익을 주고 개인의 물량을 받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력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써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매집했는데 그럼 세력은 얘들이 갖는 평균 단가는 얼마야? 이렇게 매집한 세력이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보아도 대충 보아도 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 부분 그리고 거래를 몰고 왔던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에 중간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44,190원, 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지지를 보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가능한 이른 날 매수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저 가격을 깨질 않습니다. 깨지 않죠. 그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여기에서 그래도 따라붙은 사람들, 아직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간을 끌면서 시간 지연으로 좀 더 받는 거죠. 특히 이 부분 어떻습니까? 거래량 또 나오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 음봉에 거의 가까운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물을 다 받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가를 깨지 않는 한,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왜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급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매물을 소화를 하고 나면 이제 상승을 할 텐데요. 상승을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6만 1,000원을 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좀 더 상승을 하겠는데, 근데 모르는 거죠. 여기 있는 물량들을 충분히 받고서 더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상승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 평균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상방을 제가 논하고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처음부터 시작한 이 상한가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어떤 사실이 드러났냐면 이 부분이 매도냐, 매수냐라고 판단이 서면 상한가 분석을 통해서 이 주식은 상방이다, 하방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은 이걸 드러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므로 해서. 그래서 이 상한가 분석 매매가 내공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캔들을 해석하고 거래를 해석하느냐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과감하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건 상한가 안쪽이니까 이제 매수는 B라인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B라인 하면 이 부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B라인에서 접근해서 매수할 수 있겠고, 뭐, 여기 T라인입니다. T라인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또 저희 카페에 오시면, 특히 이제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아침에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메시지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상한가가 생기고, 이제 상한가 생긴 거는 상한가를 생긴 아무 상한가나 이렇게 3분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가가 내가 선별하는 게 있습니다.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앞에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상한가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선정하는 제 검색식도 있습니다. 그 검색식을 이용해서 제가 선별을 하고요. 검색식에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상한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날 3분봉에서 변동성을 주고 우리가 먹을 구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보고 상한가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한가 대상 종목이 되고요. 상한가 대상 종목을 아침에 보통 9시 전에 제가 그 우리 텔레그램 방에 제시를 하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어디 매수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매수점이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빠르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수점은 얼마다라고 하는 순간 상승해 버리고 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제가 T라인입니다, U라인입니다, B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매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 상한가 매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이제 이건 실시간으로 아침에 9시 개장하면서 상한가 분석 매매 쪽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좀 하면서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요. 또한 그렇게 많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저녁에 실시간으로만 이렇게 그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하고 저녁이면 상한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상한가가 어떻게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그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왜곡이 되잖아요. 왜곡이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매수 사인이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너무 많이 매수를 했다. 그럼 세력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매수가 왜 많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차트를 왜곡시키겠죠. 그죠? 더 하락을 시켜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0명 정도, 제 생각인데, 50명 정도 선에서 무조건 끊으려고 합니다. 아마 또 제 4강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에이럭스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에이럭스가 어저께 수익을 많이 줬죠. 이거 13%인가요?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에이럭스 역시 마찬가지. 에이럭스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럭스도 요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죠. 이게 20%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큰 수익을 많이 맞았는데 요거 수익 상황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가 17일 날이죠. 17일 날이니까 이날이 16일이고요. 17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상한가가 생기고 17일 날부터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해서 18%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가로 내려왔을 때 이제 매도는 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불안한 것은 설명을 해놓고도 이게 혹시 어려운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답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